친구 모임에서 드러난 충격의 불륜 현장. 그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3개월 동안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현실이 되는 그 충격,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부부와 친구 모임의 일상. 저는 결혼 8년 차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내 수진과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6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죠.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주변에서 모범 부부라고 부를 만큼 금슬이 좋았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했고 기념일은 절대 잊지 않았죠. 수진은 제가 힘들 때 항상 곁에서 응원해줬고 저 역시 수진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만의 특별한 룰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각자의 친구 모임을 존중해주는 것이었죠. 저는 한 달에 2~3번 정도 대학 동창들을 만났고 수진도 고등학교 동창들이나 직장 동료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서로의 시간을 보장해주는 게 건강한 결혼 생활의 비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금요일 저녁이면 저는 대학 동창 5명과 회사 근처 포장마차에서 만났습니다. 재혁, 민수, 동욱, 성훈. 우리는 15년 지기 친구들로 서로의 인생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죠. 소주잔을 기울이며 회사 뒷담화도 하고 육아 고민도 나누고 가끔은 옛날 대학 시절 무용담도 꺼내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재혁이는 늘 제 결혼 생활을 부러워했어요. 야, 너희 집은 정말 보기 좋더라. 수진 씨 진짜 현명한 사람 같아. 그럴 때마다 저는 어깨가 으쓱해지며 대답했죠. 뭐, 그래도 결혼 생활이 다 그렇지. 가끔은 답답할 때도 있고 그래. 겸손한 척하는 농담이었지만 사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수진과의 결혼 생활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그때까지는 말입니다. 배우자의 이상 행동 발견. 변화는 석 달 전 어느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됐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섰을 때 수진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제 발소리를 듣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뒤집어 놓더군요. 그 반응이 너무 과했어요. 마치 뭔가 들키면 안 되는 걸 보고 있었다는 듯이요. 왜 그래? 놀랐어? 아니, 그냥 집중하고 있었는데 깜짝이야.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수진의 휴대폰 사용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죠. 예전에는 거실 테이블에 아무렇게나 놔두던 휴대폰을 이제는 항상 손에 쥐고 다니거나 화면을 아래로 해서 놓았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요리할 때도 심지어 샤워할 때도 휴대폰을 욕실 선반에 올려두더군요. 한 번은 제가 장난으로 수진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냥 시간 확인하려고 했을 뿐인데 수진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거 왜 만져?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하며 제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자신의 반응이 과했다는 걸 깨달았는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미안, 요즘 회사 일로 예민해서 그래. 중요한 파일들이 많이 있거든. 하지만 수지는 마케팅 팀 대리였고 그렇게까지 기밀을 요하는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외출 빈도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평소 한 달에 2~3번 정도 친구들을 만나던 수진이 갑자기 일주일에 3번씩 외출하기 시작했죠. 수요일 저녁, 금요일 밤, 토요일 오후. 패턴도 일정했습니다. 오빠, 오늘 은영 언니 만나고 올게. 요즘 언니가 남편 문제로 많이 힘들어해서. 또? 지난주에도 만났잖아. 응, 그래서 자주 만나줘야 할 것 같아. 미안해, 빨리 올게. 수지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정말 친구가 힘들어서 자주 만나주는 것뿐일까요? 그런데 왜 그 친구 이야기를 예전처럼 자세히 해주지 않는 걸까요? 예전의 수진이었다면 친구의 고민을 저와 공유하며 조언을 구했을 텐데 이제는 만남이 있다는 사실만 통보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건 향수였습니다. 수지는 원래 향수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피부가 예민해서 강한 향을 피했거든요. 그런데 2주 전부터 수진의 옷에서 은은한 플로럴 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새 향수 샀어?
아, 이거 회사 후배가 생일 선물로 준 거야. 그런데 그 향수 냄새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돌아올 때마다 그 향기가 났죠. 마치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꼭 뿌리고 가는 것처럼요. 저는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8년을 함께한 아내를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작은 신호들이 쌓이면서 제 마음속에는 서서히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모임 참석 계획. 그러던 어느 금요일 재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야,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와이프 생일 파티 하는데 너희 부부도 와. 다른 애들도 다 와이프랑 같이 온대.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진을 친구들에게 소개할 기회였죠. 사실 그동안 수진은 제 친구 모임에 몇 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때 한 번, 그리고 제 생일 때 한 번 정도였을까요? 수진이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 억지로 데려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왠지 수진의 최근 행동을 친구들 앞에서 관찰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어요. 제가 예민한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수진아, 다음 주 토요일에 재혁이 와이프 생일 파티 있는데 우리 같이 갈래? 저녁 식사를 하던 수진이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포크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응, 왜? 약속 있어? 아니, 그게 그날 회사 워크숍이 있을 것 같아서. 확정 아니야? 아직 확정은 아닌데 아마 그날로 잡힐 거야. 수진의 대답은 어딘가 얼버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사 워크숍이라면 보통 한 달 전에는 공지가 나오는데 일주일 앞두고 것 같다는 표현을 쓰다니요. 그럼 확정 나면 알려줘. 안 되면 나 혼자 갈게. 응, 알았어. 수진은 재빨리 주제를 돌렸지만 그날 밤 내내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꾸 휴대폰을 확인하고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더니 결국 늦은 밤에 베란다로 나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군요.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빠, 워크숍 확정됐어. 토요일에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그래? 아쉽네. 친구들이 너 보고 싶어 했는데. 저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회사 워크숍이 하루 만에 갑자기 확정될 리 없으니까요. 수진은 제가 친구 모임에 가는 그날 다른 누군가를 만날 계획인 게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함정을 파기로 했습니다. 재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형, 수진이 회사 일로 못 온대. 나 혼자 갈게. 그리고 수진에게는 토요일 오후 3시에 모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파티 시작 시간은 저녁 7시였지만요. 불륜 상대의 우연한 등장. 토요일 오후 저는 일부러 집에서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시쯤 옷을 갈아입고 현관으로 향했죠. 다녀올게. 저녁 늦을 수도 있어. 응, 조심해서 다녀와. 친구들한테 잘 지내냐고 전해줘. 수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을 닫자마자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 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척하다가 비상계단으로 가서 3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40분 예상대로 수진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제가 좋아하는 옷이 아닌 새로 산 듯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향수 냄새도 평소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수진을 미행했습니다. 수진은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고 저는 두 칸 뒤에서 따라갔죠. 강남역에서 내린 수진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한 카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 180cm 정도의 잘 차려입은 정장 차림. 수진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죠.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확신도 생겼죠. 이제 증거를 잡았으니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계속 주시했는데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걸음걸이, 체형, 머리 스타일까지.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때 그 남자가 잠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 얼굴이 보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성훈이었습니다. 제 대학 동창 15년지기 친구, 지난주까지 제 고민을 들어주며 위로해주던 바로 그 성훈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진의 불륜도 충격인데 그 상대가 제 절친이라니.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2중, 3중의 배신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당장 카페로 뛰어들어가 두 사람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더 완벽한 복수를 위해 참았습니다. 제역의 파티까지 이틀 남았으니까요. 예상치 못한 시선과 긴장감.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했습니다. 수진이 저녁 8시쯤 들어왔을 때도 평소처럼 인사했죠. 다녀왔어? 워크숍 어땠어? 응, 괜찮았어. 팀워크 훈련 같은 거 했어. 수지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무슨 게임을 했고 어떤 식사를 했고 누가 재밌는 말을 했는지까지. 디테일한 거짓말일수록 진짜처럼 들린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재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 파티에 성훈이도 오지. 당연하지. 걔도 와이프랑 같이 온대. 성훈은 2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부인 이름은 미현. 저는 성훈의 결혼식에도 참석했었죠. 그런데 그 성훈이 제 아내와 다음 날 일요일 저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내일 파티 때 너 꼭 데려가고 싶어. 워크숍 끝났으니 시간 되지.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게 내일 또 후속 미팅이 있어서. 일요일에 무슨 미팅 있어? 제발 한 번만 가자. 친구들이 너무 만나고 싶어 해. 저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수지는 난처한 표정으로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갈게. 아마 계속 거절하면 더 의심을 살 것 같아서 승낙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날 밤 내내 불안해했어요.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고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더니 결국 새벽 2시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드디어 파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평소와 달리 소극적으로 옷을 골랐어요.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선택했죠. 예쁘게 입고 가지.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제 말에 수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편해서. 너무 꾸미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 우리는 강남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수지는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지만 제가 슬쩍 쳐다보자 재빨리 화면을 껐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재혁이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오, 수진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지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우리는 예약된 프라이빗 룸으로 들어갔죠. 서로 당황하며 어색한 상황. 방문을 여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여러 커플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혁 부부, 민수 부부, 동욱 부부. 그리고 한쪽 끝에 성훈이 부인 미현과 함께 앉아 있었죠. 성훈과 수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서 모든 피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성훈은 손에 들고 있던 와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고 수진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수진 씨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재혁의 부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바르르 떨며 성훈을 응시할 뿐이었죠. 성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분위기 메이커였던 그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옆에 앉은 미현이 이상하다는 듯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얘? 아니야. 그냥. 갑자기 속이 좀. 성훈은 얼버무렸지만 그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냅킨을 집으려다가 포크를 떨어뜨렸고 물잔을 들다가 물을 쏟았어요.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 기다렸거든요. 두 사람이 서로의 존재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마주치는 이 완벽한 순간을요. 자, 다들 앉아요.
수진 씨, 여기 앉으세요. 재혁이 수진을 성운 바로 맞은편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최악의 자리였죠. 수진은 거절할 수도 없이 그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성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성운아,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성운의 대답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이리저리 피했어요. 테이블 위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죠. 분위기가 왜 이래? 다들 처음 보는 것도 아니잖아. 민수가 웃으며 말했지만 아무도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손톱만 뜯고 있었고 성훈은 와인을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수진 씨, 성훈이랑은 처음 보시죠? 우리 대학 동창이에요. 재혁의 부인이 친절하게 소개했습니다.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수지는 가까스로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 뵙습니다. 성훈도 마찬가지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처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너무나 친밀한 시선. 그 시선 속에는 당황함과 두려움,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친구들의 궁금한 시선. 식사가 시작됐지만 수진과 성우는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포크로 파스타를 이리저리 돌리기만 할 뿐, 입에는 거의 가져가지 않았죠. 수진 씨, 입맛 없으세요? 음식이 안 맞아요? 동욱의 부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맛있어요. 그냥.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수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성훈도 비슷했어요. 평소 같으면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띄웠을 텐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미현이 걱정스럽게 남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한 것 같아. 성우는 아내의 손을 살짝 밀어내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성운의 아내를 바라보는 수진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질투일까요? 아니면 죄책감일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저는 일부러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성운아,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지난주에 만났을 때 프로젝트 힘들다고 했잖아. 응. 그냥 그래. 별일 없어. 성우는 제 눈을 피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난주에 만났어요? 언제요? 미현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요. 우리 정기 모임 있었잖아요. 제 대답에 미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여보, 지난 금요일에 야근한다고 하지 않았어? 순간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훈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어요. 아, 그게. 야근하고 나서 잠깐 들렀었어. 1시간 정도? 그래요? 그런 말 안 해줬잖아요. 미현의 목소리에 살짝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성훈은 당황한 듯 와인을 또 들이켰죠.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성훈이 너는 요즘 주말에 뭐 해? 취미 생활 같은 거 있어? 주말? 그냥. 집에서 쉬지. 거짓말. 지난 토요일에 강남에서 봤는데? 제 말에 성훈이 와인을 뿜을 뻔했습니다. 수진도 포크를 떨어뜨렸어요. 강남에서? 언제? 미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 그게.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무슨 볼 일? 나한테 집에서 쉰다고 했잖아요. 미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이제 뭔가 이상하다는 걸 확실히 느끼기 시작했죠. 재혁이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주인공 내 와이프 축하해주러 온 거잖아. 케이크 가져올까?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냉랭해진 상태였습니다. 수지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놀랍게도 30초 뒤에 성훈도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떴어요. 배우자의 황당한 변명. 두 사람이 자리를 뜬 지 5분이 지났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슬쩍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도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복도로 나서자 저 멀리 비상계단 쪽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미쳤어? 왜 여기 온 거야? 성운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몰랐어. 오빠가 꼭 가자고 해서. 너도 올 줄 몰랐잖아.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거 완전히 들킨 거야. 내 남편 표정 못 봤어? 분명히 뭔가 알고 있어. 어떡해. 정말 어떡하지. 수진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진정해. 우리 아무것도 아닌 척 해야 돼. 그냥 우연히 같은 모임에 온 것뿐이라고. 그게 될까? 우리 표정 다 들켰는데. 될 수밖에 없어. 달리 방법이 없잖아. 가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자. 알았지? 응. 두 사람의 대화를 다 들은 저는 재빨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는 척하다가 나왔죠. 복도에서 수진과 마주쳤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괜찮아? 응. 속이 좀 안 좋아서. 미안해. 수진은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다는 증거였죠. 우리가 자리로 돌아오자 성운도 거의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친구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죠. 다들 같이 화장실 다녀왔어요? 민수가 농담조로 물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케이크가 나왔고 생일 축하 노래가 울려 퍼졌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수진과 성우는 서로를 절대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그 노력 자체가 오히려 더 수상해 보였습니다. 미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먼저 갈까? 나 머리 아파. 그래. 미안해, 재혁아. 우리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성우는 거의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벌써? 아직 2차도 안 갔는데. 재혁이 아쉬워했지만 성운 부부는 급하게 인사를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들이 나간 직후 저도 말했습니다. 우리도 갈까? 수진이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래요? 아쉽네요. 오늘 수진 씨랑 더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재혁의 부인이 아쉬워했지만 우리도 자리를 떴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저는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성운이 아는 사람이야? 응? 아니, 처음 봤어. 왜? 거짓말하지 마. 너희 둘 표정 다 봤어. 무슨 소리야? 정말 처음 봤다니까. 수진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강남에서 만난 사람 성운이지. 순간 수진이 숨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봤으니까. 너희 둘이 카페에서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거 다 봤어. 오빠,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3개월 동안 거짓말하고 내 친구를 만났잖아. 저는 차를 세우고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설명해봐. 어떻게 된 거야? 수진은 한참을 입술을 깨물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6개월 전에 우연히 만났어. 내 생일 파티 끝나고 혼자 택시 타려고 기다리는데 성운이도 거기 있었어. 같은 방향이라서 택시를 같이 탔고. 그래서 그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연락처를 교환했어. 처음엔 정말 아무 의미 없었어. 그냥 오빠 친구니까 가끔 안부 묻는 정도였는데. 그게 불륜으로 발전한 거야? 아니야. 우리 아무 일도 없었어. 정말이야. 수진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왜 숨긴 거야? 왜 거짓말을 한 거야? 그건 오빠가 오해할까봐. 오해? 이게 오해야? 내 아내가 내 친구랑 몰래 만나는 게. 저는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결말 공적 장소에서 발각된 진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논쟁은 계속됐습니다. 수진은 자신들이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3개월 동안 숨기고 거짓말하며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배신이었으니까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이야기만 나눴어. 성운이가 내 고민을 들어줬고 나도 걔 고민을 들어줬어. 그게 다야. 무슨 고민? 남편한테는 말 못할 고민을 내 친구한테는 말할 수 있었어? 오빠는 항상 바빴잖아. 내가 힘들다고 해도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뿐이었어.
하지만 성훈이는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어. 수진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소홀했던 걸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성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수진 씨랑. 나 정말 선 넘을 생각 없었어. 그냥 친구로 지내려고 했어. 친구? 친구가 3개월 동안 몰래 만나? 너 결혼했잖아. 나도 결혼했고.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근데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믿어줘. 너한테 뭘 믿으라는 거야? 15년 친구를 배신해놓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재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너희 부부 무슨 일 있어? 파티날 분위기 이상했잖아.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재혁에게 모든 걸 털어놨죠. 수진과 성훈의 만남, 제가 목격한 것들, 그리고 파티날의 진실까지. 뭐? 성훈이가? 말도 안 돼. 재혁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결국 성훈의 부인 미현도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미현은 성훈의 휴대폰을 확인했고 거기에는 수진과 주고받은 수백 통의 메시지가 있었죠. 육체적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은 없었지만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돼 있다는 건 명백했습니다. 보고 싶어. 나도. 오늘 만날 수 있어? 힘들었지? 내가 있잖아. 너랑 있으면 모든 게 괜찮아져. 이런 메시지들이 수없이 오갔습니다. 이게 바로 정서적 불륜이었죠. 몸은 닿지 않았을지 몰라도 마음은 이미 배신한 겁니다. 미현은 성훈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저도 수진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혼할 거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은. 오빠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어떻게 믿어? 3개월 동안 날 속였는데. 증명할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증명할게.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을 미뤘습니다. 당장 이혼하기에는 감정이 너무 복잡했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지낼 수도 없었죠. 성훈과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15년 우정이 단 3개월 만에 무너진 겁니다. 다른 친구들도 성훈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모임에서도 성훈은 배제됐고 결국 그는 우리 친구 그룹에서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지금 수진과 저는 부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수진은 정말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휴대폰 비밀번호를 공유했고 외출할 때마다 상세히 알려주고 제 친구들과는 일절 연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수진이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의심하게 되고 휴대폰만 봐도 불안해집니다. 이게 평생 계속될까요? 아니면 언젠가 다시 예전처럼 서로를 믿을 수 있을까요? 성훈과 미현은 결국 이혼했습니다. 미현은 정서적 불륜도 용서할 수 없다며 단호했죠. 성훈은 혼자가 됐고 친구들도 잃었습니다. 그는 제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를 용서할 수 없으니까요. 그날 재혁의 부인 생일 파티. 그 공적인 장소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난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한 날이기도 해요. 만약 그날 진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는 더 오랫동안 속았을 테니까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솔직함입니다. 아무리 작은 거짓말이라도 그것이 쌓이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이 됩니다. 그리고 친구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15년 친구도 변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아픈 교훈입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이 떠오릅니다. 레스토랑 문을 열었을 때 수진과 성훈의 얼굴에서 피가 빠지던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던 그 순간.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던 그 순간을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수진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저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8년의 결혼 생활이 3개월의 실수로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끝낼 건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각자의 선택이 있을 뿐이죠.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소중한 사람들을 잃지 마세요. 신뢰를 지키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